토지만 낙찰 시도 태양광 시설도 취득이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그러니까 이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이 권리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태양광이 설치된 토지가 나온 경우 대부분 이 위에 지상권이 성립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토지만 먼저 구입했다가 나중에 은행의 대출을 받고 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고 나중에 경매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의 사례도 그러한 사례를 가지고서 한번 강의를 할 텐데, 우선 태양광 설치에 관한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다르고 이 외에 많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신청 부지로부터 통상 경계로부터 100m 안에 10호 이상 있지 않을 것, 그리고 2차선 포장도로 100m 이내도 안 되고, 신청 부지 경계로부터 2m 이상 완충 부지가 이제 설치돼 상호 그러니까 접속할 수 있는 이렇게 하거나, 혹은 1m 이상 울타리를 쳐서 차폐수를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기 허가 기준에 배제되는 사항이 있는데, 자가 소비 목적으로 자기 건물에 설치하시고 농사를 본래 목적으로 하여 해당 부지에 설치 시도 이 위 사항이 적용돼요. 위 사항은 기본적인 것을 해놨는데, 사실은 여기에 여러 가지 개발 허가 기준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경계로부터 국도 도로 경계로부터 200m라든가 자연 추락지구로부터 300m라든가 그리고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200m, 또 오가 이상으로부터 100m, 그리고 공공부지로부터 500m, 경사도는 15%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되게 이제 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사례를 통한 토지의 흔히 이제 태양광이 있거나 이제 건물 위에 있는 경우인데, 이 법정지상권이 미성립하는 경우는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류를 원인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경매를 넣어가지고서 낙찰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이 경매 물건이 실제 태양광 시설이 포함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한번 세 가지 경매 최근에 나온 거 사례를 보고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충북 청주시에 있는 농업용 시설입니다. 아마 현장에 제가 이제 가보지 않았는데 양계장 시설로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10억이 나왔는데 현재 10억이 떨어졌는데 이제 지난해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토지가 1111평이고 건물이 663평인데 최근 2017년에 보존 등기를 한 거 보니까 이제 새 건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에 보면 태양광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태양광까지 포함입니다. 여기 토지 등기나 건물 등기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사무원이 태양광 설치 회사로부터 근저당이 설정되는데 아마 그 정도 이상은 들어갔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리고 이제 여기 농지증을 또 필요로 하는데, 농지증은 농지의에 이런 것은 농업용 시설입니다. 축사라든가 이런 건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농지증 발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또 태양광은 나중에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하면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괄 경매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태양광 시설도 자동적으로 낙찰자가 취득하는 그런 사례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 물건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태양광 관리업체로부터 이제 확인한 바로는 약 241kW를 생산하는데 하루 3.8시간을 이제 기준으로 하면 여기 생산 시간이 이것을 365일 1년으로 곱하고 여기다가 최근 단가 333원을 하고 나누기 12개월로 하면 월 927만 원이 이렇게 이제 태양광 시설에서 발전 용량으로 인한 이렇게 이제 수입이 창출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 축사를 임대할 경우 적어도 이제 충청 지역에서는 창고나 이런 축사나 이런 시설이 보통 평당 15,000원, 그리고 이제 많이 받는 경우에 2만 원도 받지만 10,000원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협의할 나름이지만 한 15,000원이나 10,000원으로 한다고 해도 이게 이제 평수가 663평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한 10,000원씩 하면 약 6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까 계산 상식에서
241kW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3.8 곱하기 360 곱하기 333 나누기 12개월로 하면 927만원. 그러면 숫자적으로는 1,500만원가량 이렇게 이제 수입이 나오는 걸로 하는데 아마 이것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거 나가는 것도 있고 실제 이제 이거보다 적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이 창출되는 사례고, 이것은 일반 철골 구조 판넬로 했고, 그리고 2017년도에 건축한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단단하고 통상 한 20년은 갑니다. 자, 다음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산에 있는 이 태양광 시설인데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 토지만 경매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이 태양광은 공유 지분이니까 이제 분별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1619평의 지분율로다가 설치된 태양광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이제 부당 이득이라든가 지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류를 안 주면은 뭐 이것도 근저당권 설정 후에 이 태양광에 설치된 그런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류를 원인으로 해서 경매를 해가지고서 나중에 낙찰을 받아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충남 금산에 설치된 그 태양광 시설입니다. 태양광 시설인데 6,859평의 토지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 경매는 대지권 토지만 나왔습니다. 토지만 나왔는데 이위에 이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위에 설치된 것은 나중에 지금 19억에서 이거는 한 번 더 떨어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실제 설치한 것이 토지 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서 나중에 건축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그 위에 법정지상권이나 그 지작물에 대한 그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나중에 결국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모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 이 시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